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 내 첫 아이 호두에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모집에 호두, 연두, 보리 이야기를 하게 될 집사입니다. 먼저 호두는 조금 얘기를 하면 많이 좀 울 것 같은데요. 저희 이쁜 아이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또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세모집 많이 영상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호두, 연두, 보리 집사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사연을 들려주십니다. 가슴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그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집사님이 그 세모집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침에 뭐 외출 준비하다가 이거는 통화를 해서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하면 조금 더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톡을 드렸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예, 큰아이는 어떻게 데려왔냐면 네. 이제 어미가 그 삼색이 호피 무늬의 삼색이죠. 일종의 남자친구가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임신모가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저희가 뭐 고양이 키울 그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임신한 고양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 사무실이 그때 옛날에 멸치 공장 사무실이었거든요. 자 여기 인보를 해라. 저는 그때는 뭐 집에 들을 생각 못하고 남자친구 집이 약간 이제 시골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출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데리고 갔어요 집으로.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5마리인가. 어미랑 나머지 새끼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보호를 하고 마당 있는 집이니까 하고 한 마리만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길아이를. 그래 이름을 호두라고 짓고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고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한 마리가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평수를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호두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 싶어서 제가 뭐 샵이나 그런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주위 지인의 우연히 인연이 되면 한 마리 더 데리고 와야지 생각이 있었는데 친구 아는 지인분이 스코티시 폴드랑 일반 코숏이랑 부부 고양이인데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려가지고 흰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호두 동생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연결을 좀 해주겠냐 하니까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라 건강하고 뭐 다 괜찮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최소 책임비 맞추고 아기를 데려온 게 연두예요. 그때는 합사해야 되는 좀 미흡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막 이렇게 분리했다가 바로 친해졌는데 우리 큰아이 호두가 성격이 어떻냐면 내색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속으로 감추는 아이. 그래 걔 연두고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애가 밤새 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던 애가 토를 하고 애가 막 4-5번 토를 하니까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갖고 아침 눈 뜨자마자 일찍 병원을 데려가니까 이제 동생이 새로운 공간 들어오고 나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내가 좀 합사를 좀 위협했나 싶어가지고 그랬고 약 먹고 해서 애가 좀 바로 괜찮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연두랑 너무 둘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호두라는 아이가 사람 어른 같은 그런 존재. 너무 속도 깊고 배려심도 많고 너무 저한테는 아들 같은 존재. 항상 걔는 사람처럼 베개가 있었어요. 제 옆에 항상 사람처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냥 쳐다만 봐도 힐링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놀아주다 보니까 애가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하다가 숨 쉬는 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호흡하는 게 조금 빨리 박동이 되고 너무 이게 호흡하는 게 좀 불안전해가지고 지켜보다 안 돼서 병원을 갔어요. 그때 2살 반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는 병원에 성경기를 저한테 대주면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보니까 다른 소리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가서 종합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고 아마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하길래 큰 병원을 예약을 하고 병원에 검사를 갔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민하면 이렇게 신경안전제 주사라든지 그걸 조금 처치를 하고 검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검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애기를 안고 나오는데 개호흡을 하면서 변 실수를 한 거예요. 오줌통을 그 자리에서 싸버리는 거야. 너무 당해가지고 닦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애가 개호흡을 하는데 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산소방이 없으면 지금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면서 애가 더 안 좋아진 거는 맞대요. 근데 검사 결과가 너무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장담을 못 한대요. 몇 달을 살지. 약도 없고. 근데 이 약 저 약을 일단 급한 대로 써보고 며칠에 한 번씩 그 약을 또 계속 바꿔야 된다고. 좌심방 우심방 사이에 그 심장벽이 2cm 가량 벌어져 가지고 피가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는데 막 청소병리가 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나 싶기도 하고 애기들은 또 병을 감추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는 거의 일정하게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하니까 너무 제가 늦게 파악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애기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케이지에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그냥 집에 왔어요. 왔다가 저녁 때 10시 돼서 다시 보고 그 다음날 퇴원을 시켜서 빨리 집에 안정을 취해서 이제 케어를 해주려고 그 다음날 1시 정도 돼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애기를 데려 나오겠다고 딱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닌겔 바늘 빼자마자 애가 심장지가 온 거예요. 어머. 애가 심장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30분 했는데 안 깨어났어. 아유. 이렇게 물 같은 액을 토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갑자기 가니까 막 미치겠네. 그 3살도 되지 않았는데 생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갔어요. 걔가 3살 생일 한 달 앞두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이불도 힘든데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병원에 안 데리고 갔으면 몇 달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병원을 잘못 데리고 왔나 검사를 잘못했나 뭐가 문제인지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애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스톤으로 녹여서 제가 집에 유리병을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집사님 그때 생각하면요 진짜 한 달 동안 제가 애기랑 같이 잔 침대에 잠을 못 잤어요. 일단 한 달 동안 올라가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멀쩡한 애가 다음날에 없어졌잖아요.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제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진짜. 근데 살아야 되고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저는 웃으면서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하고 집에 가면 코드가 없는 그 빈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철칙처럼 호두 얘기를 6개월 동안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도 걸지도 못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추억하기 위해서 집에 그 프린트를 사진을 뽑아가서 호두랑 우리 애들 사진을 다 벽에다 걸어놨거든요. 거의 그냥 6개월을 매일 갈 때마다 그 스톤 그거 보면서 온다고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고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사라서 저희 죄책감 있잖아요. 너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너무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조금 더 조치를 잘하고 있으면
어차피 아픈 아이가 뭐 한 달 있다가든 2달 있다가 갔을지언정 이렇게 급하게는 안 보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죄책감이 있죠. 그게 너무 심했어요, 진짜. 그래,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 너무 잘 먹고 잘 일어나고 잘하던 아이가 맞아. 너무 미안하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위에서 가더라고요. 어차피 그 심장병이 발작도 시작되고 그 약을 먹게 되면 후지 마비도 온대요. 심장병 약이 북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후유증이라는데, 그러니까 호두가 다 주위에서 가더라고. 호두가 애가 효자가 먼저 엄마 힘들게 안 하려고 그 아픔 안 주고 서로 힘들게 안 하려고 걔가 다 안고 빨리 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치. 후지 마비고 또 다리를 못 걷더라도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차라리 보내면 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안 될 텐데 맞아. 아무것도 손도 못 써보고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첫 아이고 너무 서툴어가지고 뭐가 좋은 거 그때 뭘 많이 해줘서 보다는 너무 고향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처음으로 저희가 키우면서 지금은 애들 뭐 좋다 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월급 타면 애들 뭐 괜찮은 거 뭐 해줄 거 없나 그거부터 보거든요. 돈은 없지만. 근데 남자친구 항상 입에서 호두 형아는 이런 것도 못 해봤는데 참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줄 걸.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다 지난함을 후회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너무 이제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맞아. 너무 부족했던 것만 생각이 나니까 항상 미안해요, 아직까지. 간날 아침에도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호두 그 케이지 안에 있을 때 애가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앉아서 남자친구가 호두야 아빠 봐야지 하는데 이미 눈빛이, 저도 마음이 쎄한데도 뭔가 있죠, 얘가 딱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호두야 엄마 이따 올 테니까 집에 가자 조금만 참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얘기 듣고 고개 돌리더라고. 큰애 호두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연두가 형이 갔는데 이틀 만에 안 왔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랑 연두한테 형아 간다고 호두 데리고 가지 인사를 시키고 보낼까 하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애가 또 충격받을까 봐 제가 아예 안 보여줬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도 모르게 애가 형을 찾는 거예요. 막 하울링을 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우리가 조금만 없어도 애가 따라다니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제가 데려가니까 애가 형이 없어서 분리불안이 온 것 같다고. 그래가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생을 하나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어머니 이 상황에서 정답은 없지만 잘못해갖고 합사가 제대로 안 되면 얘는 큰 병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은 저희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연두가 있지만 놀아주는데도 뭔가 이상하고 서로 집에서는 호두의 얘기를 일절 못했어요. 얘기만 하면 둘 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연두도 그 감정을 느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뭐든 정답은 없는데 그냥 우리 시도를 해보자. 그냥 해보자. 안 되면 그냥 오더라도 샵을 갔어요. 갔는데 그 좁은 케이지에 있는데 보리가 저쪽 안쪽에 있었어요. 그냥 제가 교감을 하기 위해서 애기를 안아봤어요. 근데 저 안에 푹 안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샵의 주인이 얘가 안기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근데 저한테 안겨 있는 거 보고 신기하다면서 가길래 그 좁은 케이지에 안겨 있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오면 안 되지만 내가 얘를 또 안 데려오면 얘는 이 좁은 케이지에 또 맨날 며칠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야 그냥 얘를 데리고 가자. 그냥 괜찮겠냐고 하니까 가자고. 데리고 가자. 내가 데려가자. 걔가 계약서 쓰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보리라고 지었는데 얘가 케이지 안에 이동된 케이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민한 데다가 겁이 엄청 많아요. 조그만 이렇게 움직임에도 겁을 내고 조그만 소리에도 겁을 내고 저희 집에 아직까지 사람이 못 와요. 잠깐은 방문해서 하는 건 되는데 몇 시간씩 앉아 있다 가지를 못해 아직까지. 얘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많이 치유가 되고 많이 저희가 좀 조심하고 해가지고 연두랑 보리랑 합사도 잘 되고 연두도 분리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 지냈는데 작년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제가 그때 인스타로 최근에 DM 보면 타일 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층이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있고 저희 바닥이 대리석이라 그거 애들을 조금 안전하게 점프 관절을 생각한다고 타일 매트를 깔았는데 연두가 그게 새로운 공간을 인지를 해버려갖고 엄청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리가 장난을 건 거예요. 연두한테. 그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보리가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제가 한 3일 가까이 잠도 못 자고 대치상 저희가 복층이라 방이 없거든요. 분리를 못 시켜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계속 중재를 시킨 거예요. 병원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도 타일 다 빼버리라 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완전 없어지고 얘가 익숙한 공간이라고 인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라 해서 다 빼버리고 너무 잘 지낸 애들을 둘이 막 원수처럼 싸우니까 그때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진정을 시키고 달 깨고 해가지고 안정이 되고 나서 그때는 보리가 연두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그러던 형이 자기를 공격하고 막 때리고 하니까 얘가 상처가 된 거예요. 형이 자기를 갖다가 미워했다는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또 며칠을 또 간 거예요. 그래 일주일 정도 지나가 나와서 완전히 이제 둘이 다시 더 좋아지고 지금은 뭐 토닥토닥 해도 잘 지내요. 이제 집사는 뭐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애들 좋다고 한 게 아니고 집사의 욕심인 것 같아요. 4월 3일에 모두 간지 2주년 되는데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아직도 그래요. 아직까지. 시간이 약인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첫 아이다 보니까 평생 갈 것 같아. 호두는 참 이랬는데 호두는 이랬는데 둘이서 그러고 있어요. 워낙 양악하고 똑똑했던 애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도 연두 보고는 야 호두 형은 안 그랬어 임마 하고 연두 다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하지마 그러니까 애가 인상이 그러면 하지마 자기야 그런 얘기 하지마 그러면 듣다가도 자기도 좀 그러는가 동생 앞에서 형아가 네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면서 보리가 따라 배우 새끼야 그러면서 말 그렇게 돌리고 호두, 연두, 보리 저희 아이들 이야기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호두야 엄마 아빠랑 연두랑 보리랑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지켜봐주고 사랑해 우리 아들. 그리고 세모집에 이쁜 집사님 저희 아이들 영상 예쁘게 잘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모집은 호두, 연두, 보리 집사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사연을 들려주셨는데요. 집사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모집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